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가 오는 2028년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조성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실시간 분석 장비를 이용해 2차 전지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만금 산단 209. 이곳에는 오는 2028년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는 5년간 국비 150억 4천만 원 등 모두 369억 3천만 원을 들여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 209에 5,000평 정도를 우선은 연구단지로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 안에 한 연구센터를 이번에 하나 끌고 왔고 사업비 370억 가운데 200억은 실시간 분석 장비 20여 종 구축에 사용됩니다. 국내 2차 전지 분석 장비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셀 모양과 불순물 확인 등 기본 분석만 가능해 성능 결정 인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능 결정 원인을 추론해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는 2차 전지 분석 장비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작 및 충방전 과정에서 불순물, 이온 결합 등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을 보려면 이 장비의 조합, 이 20종의 조합이 필요한데 그게 다 전국적에 산발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 한 곳에 모아놓으면 다른 류의 분석이 가능한 거죠. 센터 이용 대상자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들, 셀 성능 분석 장비가 부족했던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기술력 확보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도는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장비 관리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고도 분석 센터 구축으로 새만금에서 국내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국유 기업의 샤먼 텅스텐이 초경합금 소재 생산 공장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 샤먼 텅스텐 금속 재료가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샤먼 텅스텐은 새만금 산단 209 만제곱미터 용지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산화 텅스텐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연간 1,500톤의 산화 텅스텐과 텅스텐산 나트륨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 샤먼 텅스텐 금속 재료는 샤먼 텅스텐의 한국 법인으로 중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새만금에 단독 투자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건립하고 있는 전구체 공장을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에코앤드림은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전구체 공장을 당초 내년 3월에서 올해 말로 준공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초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새만금 공장이 가동하면 청주 공장을 더해 모두 3만 5천 톤, 7천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수소연료 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은 산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구원은 수소 건설기계 핵심 부품, 모듈의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시험 인프라와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소 건설기계 중심의 미래 신산업 시험 연구 거점 구축과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내놨습니다. 신원식 부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전략을 마련하고 4,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점 사업과 신규 제한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말 26만 명 선이 무너진 군산 인구. 27만 명 선은 11년 만에, 26만 명 선이 무너지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2030년에는 25만 명을 유지하다 2035년에는 24만 명, 2040년에는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데는 직업과 육아, 교육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군산시가 올해 첫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크게 5가지. 출산과 아이 돌봄, 교육, 일자리, 정주 환경에 4,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역점 사업으로는 아이 돌봄과 청년 성장,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대학과 연계한 복합센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가장 지금 만족도가 높은 게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지원만 지금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군산시가 정부 지원 외에도 군산시가 별도 부담을 해서 본인 부담을 대폭 좀 낮췄습니다. 내년에 본격 시행하기 위한 신규 제안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나 출산지원금 상향, 군산형 청년 친화기업 지원,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은 올해 공모를 진행해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단기적인 시도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단편적이었다. 내년부터는 이제 5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고 그에 따라서 1년짜리 시행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 사회. 군산시가 내놓은 대응책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에 해상교량을 도와 두 섬을 잇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430억 원을 투입해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 1.1km의 해상교량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안건설 사업에 해상교량을 추가하거나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5차 선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새만금 신항이 확정되면 두리도가 항만부지로 편입돼 육지와 연결되고 비안도까지 다리로 이어서 두 섬을 육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옥구농협 등 군산 쌀 브랜드 3개가 도내 우수 브랜드 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우수 브랜드 쌀 평가 결과 대상에는 옥구농협 모지저 신동진, 최우수에는 회연농협 옥토진미, 우수에는 대야농협 큰들쌀 등 군산 쌀 브랜드 3개를 포함해 총 5개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브랜드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홍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한편 도내 우수 브랜드 쌀 평가는 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식미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군산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이 휴가지 원격 근무인 워케이션과 문화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는 사전 신청한 단체나 기관이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갖춘 혁신타운에서 워케이션을 하도록 독려하고 음파호수공원과 근대역사 박물관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또 혁신타운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머그잔, 에코백 등 소품 제작과 생활 속 사회적 경제교육 등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기계공고에 다니던 김영남 학생이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통일부는 김영남 학생의 송환을 기원하기 위해 선유도에 송환 기원비를 세웠는데요. 24일에 열린 제막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그리고 남북 피해 가족이 함께 김영남 학생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의 작은 섬. 1977년 8월 군산 기계공고에 다니던 16살 김영남 학생이 이곳에서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실종된 김영남 군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사망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가량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생사를 하기 위해서 저 산이 보이는데 포크레인 2대 사가지고 답해야지도 고생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기계 공고를 가서 저긴데 생리별을 하게 됐잖아요. 15년이 지나서야 정부로부터 북한에서 납북된 일본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남 군의 어머니는 지난 2006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한 번 만났지만
6년 전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김영남 군과 함께 비슷한 해에 홍도에서 북한에 납치된 4명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47년 전 고교생 5명이 납북됐던 선유도와 홍도에 송환을 기리는 기원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이 기원비는 납북 뒤 후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납북 학생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남 군처럼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여기 계신 이신화 북한 인권대사님, 줄리 터너 미 북한 인권특사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사회 전반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eeking the immediate resolution of abductee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And we reaffirmed this commitment and support for trilateral cooperation in resolving these issues through the spirit of Camp David Agreement.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유도에 세워진 송환 기원비. 47년 전 북한에 납치된 이들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한국축제인 여행박람회에서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박람회에서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고군산군도, K관광섬 홍보 등을 진행해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한국축제인 여행박람회에서 22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등이 각 지역의 대표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어린이 공연장이 밝고 안전한 분위기로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7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 채용을 고려한 객석 마련 등 시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실내 공연과 상영, 행사가 중단됩니다. 한편 지난 2016년 개관한 어린이 공연장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답례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시는 10만 원 이상 기부 후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부자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우수작품 지역순회 공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우수작품 지역순회 공연은 우수 국악작품과 지역공연장을 매칭해 지역민에게 무료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6월과 8월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착한 광대 강제환생 프로젝트 환생전과 토리를 찾아서 얼씨구 등 2편의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나훈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가구 아동 25명에게 250만 원 상당의 여름 신발을 지원해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나훈일동 정기기부자의 기탁금으로 마련된 지역 특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행사에서 지원을 받은 아동은 지역 매장을 방문하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여름 신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훈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 경로당에 완도미역 40포와 다시마 11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완도미역과 다시마 나눔 행사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